우리는 돈을 버는 경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만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권리 분석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하면 권리 분석 두려워하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특히 경매는 내가 상가격보다 물어줘야 되는 돈들이 더 많다면 내가 싸게 산 게 아닌 게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권리 분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은 권리 분석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학문을 연구하거나 학자가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어야 되고 돈만 벌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꼈던 권리 분석, 돈 벌기 위한 권리 분석, 낙찰을 위한 권리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테크닉적인 부분들보다는 봐야 되는 것들,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경매는 100개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이 100개 물건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고 이 이해관계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로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이해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용어도 어렵고요. 법적인 상황들도 많고 유치권, 법정지상권 처음 보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려움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경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입장은 뭘까요? 사는 사람입니다. 입찰자가 될 수 있고 입찰자 입장에서 이 부동산을 샀을 때 물어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그것만 볼 수 있으면 권리 분석은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부동산이 있고 이 부동산엔 빚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이 세입자는 빚이 없는 집에 전세 보증금을 넣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빚을 낼 수 있고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이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에 살고 있던 세입자는 억울하겠죠. 나는 빚이 없는 집에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빚을 냈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나온 거니까요. 법원에 얘기를 합니다. 나 억울하다. 내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법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이 사람은 억울한 게 맞아요. 그래서 입찰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사는 사람, 너가 이 사람 전세 보증금 책임져. 자, 그리고 경매 용어 중에 대항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항력은 말뜻 그대로입니다. 대항할 수 있는 힘 역자를 써서 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전에 살고 있던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내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한 힘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물어줄 돈이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물건은 대항력이 있고 물어줄 돈이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례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동산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똑같이 빚을 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전세입자가 알고 들어왔든 모르고 들어왔든 이 빚 있는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 세입자도 똑같이 억울하겠죠. 내 보증금 어떻게 하냐, 이 돈 받을 수 있냐, 법원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법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 있고 빚 있는 집인 거 알았을 텐데 이거 돈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항력이라는 단어로 다시 넘어와서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 입장에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물어줄 돈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대항력이 없고 물어줄 돈 없는 물건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100개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대항력이 없고 물어줄 돈이 없는 물건들이 80개예요. 그리고 대항력이 있고 물어줘야 되는 물건들이 20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매는 확률 싸움입니다. 확률이 높은 쪽으로 계속 돈 벌 수 있는 경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은 이 80을 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20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20의 최악의 단점은 뭘까요? 수익률은 높지만 물어줄 돈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역시 커요. 내가 경매에 대한 경험이 없고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면 이런 물건들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이 있고 물어줄 돈 있는 물건들로만 경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매는 돈 벌 수 있는 물건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합니다. 꼭 대항력이 있고 물어줄 돈이 있는 물건들로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항력 없는 물건들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고 저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돈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명도라는 걸 해야 돼요.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작업을 대항력 없는 물건, 물어줄 돈 없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안 나간다라고 했을 때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행위를 법원에서 진행을 해줍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개인 소송으로 가야 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소송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개인 소송까지 가게 되면 심리적 부담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없는 물건들로 꾸준히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돈을 좀 벌어보고 대항력 있는 것들로 도전을 해보는 걸 항상 말씀드려요. 여기서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20%그 대항력 없는 물건들로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생각보다 은둔의 고수들이 많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분들을 처음 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확률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잘할 수 있겠지만 항상 이야기하는 대항력 없는, 물어줄 돈 없는 물건들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돈을 좀 벌어보는 거를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빚을 낸 그 기준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고, 이거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띄워드리긴 할 텐데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우시면 됩니다. 대항력의 여부 같은 경우는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세입자가 빠른지 늦은지 이거에 대한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권리 분석은 끝이 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권리 분석을 하면 2초 안에 끝나겠죠. 말소 기준 권리를 보고 세입자의 전입 날짜가 빠른지 늦은지 이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권리 분석은 공부하는 게 아니다. 내 입장에서 물어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단계다. 그리고 처음 하는 입장이라면 대항력이 없고 물어줄 돈 없는 물건들로 일단 돈을 벌어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정말 공부만 하고 실행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실행을 하려면 경매 같은 경우는 돈 벌어보는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매는 해야 되는 것들보다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제가 그동안 느끼고 경험했던 경매에 대해서 계속 영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